안녕하세요. 최강논술의 이모일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논술 전반에 대한 설명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앙대 모의 논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앙대는 좋은 학교죠. 요즘 중앙대 정도까지 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앙대가 어떤 논술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이 학과, 그 다음에 이쪽이 올해 모집 정원, 그리고 작년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치를 보시면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이 좀 인원이 많죠, 그쵸? 72명 여전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수능 최저는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국수 영탐 중에서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영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 3합 6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탐구 하나를 반영하지만 얘네는 탐구가 조금 빡세요. 그 다음에 전체 중에서 논술이 60, 교과가 20, 비교과 20인데 먼저 가벼운 거 좀 털어볼게요. 비교과 20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비교과 20 중에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출결이 5점, 어지간하면은 봉사 5점 거의 준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중대 착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봉사 점수는 저희 만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출결도 만점 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네는 출결은 조금씩은 까지만 여전히 많이 까지는 않아요. 신기한 건 이게 출결이 5점이고 봉사가 5점이네. 비교과가 20점인데 기본 점수가 10점이라는 뜻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비교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교과인데 교과 한번 보세요. 20점 중에서 일단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한 것만 반영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신보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잘하는 것 중에 10개만 반영하는 거고 진로 선택은 반영하진 않아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것만 했을 때 등급을 보세요. 1등급 이렇게 되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는 무관하다고 봐요. 7등급까지는 감점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8등급은 안녕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대는 생각보다 점수가 까이는 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8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술로 극복이 가능한 선입니다. 9등급은 이론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논술에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7등급까지는 전혀 걱정이 없음, 8등급은 살짝 쫄리지만 충분히 칠 수 있음, 9등급은 어려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입시 일정이 나와 있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까먹을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최종적으로 다른 학교랑 같이 정리해서 원서 임박할 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입시 통계는 뭐 예전 것도 많이 있지만 최근 3년 거, 참고로 21학년도 작년 거 통계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좀 이따 공개한대요. 한번 쓱 보세요. 일단 가장 최근 거 20거 한번 볼까요? 내신이 전부 다 2점대로처럼 보이는 건데 얘가 높아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한 과목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아마 중대 수준의 다른 학교들, 뭐 성대라든가 보통 보면은 연대라든가 보통 3점대 선에서 합격선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7등급도 괜찮아요. 점수는 편차가 큰 학교는 아니에요. 이게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문, 사과, 뭐 간호, 사범 얘네까지가 똑같은 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 경영은 여기 제가 조금밖에 적어놓긴 했지만은 수리라고 적혀 있어요. 수리 논술까지 보는 학교입니다. 위에는 인문 논술만 보고 여기는 인문 사회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네는 수리를 다 보기 때문에 이쪽은 상경, 경영 경제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경영인가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사회 계열은 점수가 70점대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뭐 교육학과 정도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70대 선에 있는 거고요. 경영경제는 70대가 없어요. 전부 다 80대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인문사회보다 경영경제 보는 친구들이 실력이 좋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포맷이 좀 다르잖아요. 얘네가 수리를 보잖아요. 수리를 보는 애들이 점수가 높다. 이 말이 뭐냐? 수리가 쉽다는 뜻이에요. 수리를 보는 애들이 점수가 확연하게 낮은 데가 있어요. 한양대.
수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 변별력으로 봤을 때 중앙대는 수리가 있지만 수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수리를 보는 계열이 일관되게 성취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있는데 제가 뭐 중앙대뿐만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원서 쓰기 전에 제가 뭐 비슷한 특강 같은 걸 할 건데 그때 보시면은 모든 대학의 자료와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뭐 기본적인 데이터고요. 합격자 평균, 이게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그 다음에 논술 점수 이런 건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죠. 모의고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신청한 친구들이 있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잘렸어요. 우리 반 수강생 중에서도 뭐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도 있고 뭐 제비뽑기로 떨어진 친구도 있는 건데 또 일부 학생들이 보일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중대 모의를 잘 볼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강의를 찍기로 결심했던 거였어요. 중대는 문제가 정형화된 학교입니다. 정형화의 수준이라고 본다라면은 중대 성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돌려 말하면은 기존 문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옛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성적도 예쁘게 잘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디테일한 첨삭까지는 아니었지만 답안 전반에 대한 총평 더하기 점수가 나왔었나 하여간 그래서 100분위가 나오나 점수가 나와요 하여간. 그래서 성적을 보면은 내가 이쯤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 성장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 실력이 어떤가 확인해 보는 건 재밌는 일입니다. 중대가 먼저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상경계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은 3문제를 풀어요. 1번 인문 문제. 1, 2, 3번이 전부 다 인문 문제이고 여기는 40점, 40점, 20점짜리예요. 경제 경영을 푼다 그러면은 40점, 40점, 20점은 똑같은데 인문에 비해서 이쪽은 보시다시피 얘는 수리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1번과 1번은 문제가 정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은 문제를 내요. 똑같은 문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수시에서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지지만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40, 40, 20 이거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수리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주로 인문사회 중심으로 이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둘은 똑같고 이거는 수리인데 좀 만만합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볼까요? 문제가 뭐였냐? 읽어보세요, 한번. 중대 1번 문제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제시문 무조건 4개입니다. 무조건 가나다라고요. 제시문에서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찾아서 완성된 근로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거의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패턴을 본다면 1번에서 물어보는 쟁점은 2개예요. 항상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 쟁점이 A, B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고 완성된 글로 써라고 했어요. 완성된 글은 무엇이냐? 학교 설명에 따르면 서, 본, 결이에요. 서본결을 쓰는 것만으로도 중대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갖다 일정 부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점을 준다거나 많은 경우 5점 준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서본결을 만드는 건데 일단 특이한 거는 분량이 엄청 작다라는 거예요. 제시문 4개를 갖다가 서본결로 써라 그래놓고 분량은 500자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중대는 1번도, 2번도, 3번도 모든 답안을 한 달락으로 씁니다. 단락을 나누면 뒤에 짜투리가 생기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중대는 무조건 답안을 한 단락으로 써요. 교수가 공개하는 모든 답안이 한 단락입니다. 단락 나누는 경우는 진짜 옛날 답안이에요. 요즘은 단락 나누지 않고요. 그 다음에 550에다가 제시문 4개를 넣다 보니까 쓸말이 되게 많거든요. 서론이 있고 저는 수업할 때 주로 이제 7줄을 써요. 서론 1줄, 본론 4줄, 결론 2줄. 왜? 결론 2줄이냐? 상식 원인과 결과 물어봤기 때문에 원인 1줄, 결과 2줄입니다. 그래서 7개를 쓰는데 엄청 타이트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 소리냐? 제시문을 갖다가 정말 제시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하되 아주 집약적으로 기술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는 아주 타이트하게 기술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학교예요. 자, 서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서문 한 문장입니다. 결론이라고 말하지만 결문 한 문장이에요. 서론은 문제를 반복해요. 이렇게 씁니다. 제시문들에는 상실의 원인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끝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장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가나다라서 뭘 찾을까? 순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가에서 원인 결과 찾아요. 나에서 원인 결과 찾습니다. 가볼까요? 가는 원인은 철거 기구장과 입주권을 살 수 없는 현실이며 결과는 삶의 터전에 이른 가족들의 좌절과 체념이다. 출처가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난소공이죠. 그래서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다 적어주는 거예요. 나까지만 볼게요. 원인은 흔들리기 쉬운 자아를 쫓아다녔기 때문이며 결과는 자아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원인 결과 적어줘요. 그리고
결론이 좀 특이해요. 얘네가 결론이 별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재정리하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만 쫙 적어줘요. 원이 몇 개 나왔냐? 4개 나왔잖아요. 원인은 가예요. 세수석 자, 나고, 인간과 자연의 분리, 다고, 내적 갈등, 랍니다. 그래서 원인은 요래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며 결과는 요래 다양하게 있다. 이게 1번 답입니다. 진짜 정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패턴 안 바뀝니다. 1번 문제 정해져 있어요.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A와 B를 찾아서 완성된 그룹 기술하라. 분량은 550에서 570. 자, 아실 수 있겠죠, 그쵸? 이 애는 만점 받으시세요. 자, 제가 답안은 적어봤어요. 아니, 제가 적은 건 아니고 교수님께서 친히 적으신 겁니까? 요 방법 보고서 서론, 본론, 결론.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마의 노라의 주장을 바의 논지의 근거에 서술하고 라의 자양이 결정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점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서술하라 그랬어요. 1번 문제가 완성된 글이 좀 특이한 부분이었다면 2번은 통합적이 특이해요. 통합을 늘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종종 물어봅니다. 통합은 2번에서 요구되기도 하고 3번에서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큰 무리가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지문이 2개짜리예요.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전반부는 자, 마의 노라의 주장을 바의 근거에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뒷부분은 라에 나오는 자양, 등장인물이에요. 인물의 결정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점을 바의 실존주의와 사의 실용주의를 통해 설명해봐라 라고 나왔던 거였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라는 인형의 집이죠. 노라는 수동적인 자신의 아내 역할에 저항합니다. 노라의 주장이에요. 난 싫어 라고 남편한테 반항하죠. 이름이 뭐였더라? 헬 멋있겠는데 약간. 그 다음에 이거를 바의 근거에 서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노라가 왜 이러나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바는 뭐가 나오냐? 실존주의였어요. 노라는 왜 이랬을까요?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실존주의적 결정의 결과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뭐 전반부, 이게 뭐 절반보다 조금 적으면 되겠죠. 자, 라의 자양이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자양은 별다른 비판적 사고 없이 기존의 삶을 그냥 유지하기로 결심을 해요. 사진대로 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얘한테 조언을 해준 겁니다. 이게 참고사항을 쓰라 그랬으니까. 실존주의라면 뭐라고 조언을 해줄 거냐? 야, 자양아, 너 대충 살지 말고 자신만의 주체적 결단 내려 라고 조언할 겁니다. 실용주의 뭐라 그럴 거냐? 너 막 결정하지 말고 실용적인 정보에 기반해 라고 주장을 할 건데 포인트가 뭐냐? 통합이요. 통합이 좀 어려워요. 통합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되게 다채로운데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자, 오늘 어떤 통합이었냐? 나쁜 답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쁜 답은 실존주의의 조언을 참고하고 그리고 실용주의의 조언을 참고한다. 이런 통합이 아니죠. 이건 분리가 된 겁니다. 그냥 실존주의 끊어지고 실용주의 끊어지는 거예요. 통합은 어떻게 했냐? 학교가 이렇게 했어요. 자, 자양은 실존주의적 선택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실존주의적 선택을 내리기 전에 그 판단의 근거는 실용주의에 근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와 하나를 이 화살표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줘서 학교가 통합이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이 늘 화살표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통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자양은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두 명이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가 조언하고 사가 조언해요. 그럼 바는 뭐라 그러냐? 바는 예를 들어서 바는 바는 내적 막 조건을 막 얘기합니다. 사는 뭔 소리 하냐? 외적 조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양은 뭐 자신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을 잘 조합시켜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혹은 뭐 박수를 치자 그러면은 얘는 한 명은 왼손이 중요해 그래요. 얘는 뭐라 그럴까요? 오른손이 중요해 그래요. 당연히 박수 치려면은 저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 개가 나와서 통합하라 그러면은 많은 경우는 1순위는 이 대립이에요. 1순위는 두 개가 대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가 함께 이루었을 때 뭔가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대립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 경우가 오늘같이 하나에 기반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출제 빈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본질은 뭐냐? 통합.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2번. 답은 교수가 공개한 게 있어요. 아, 이런 헬멜이었구나. 그 다음에 3번은 중대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정책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그 특징의 원인을 자의 근거에 서술하라라고 했는데 중대는 3번 문제가 약간 짜투리 느낌이 있어요. 수리논술 문제는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인문 3번은 약간 막 만들지 않아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볼게요.
아예 두 정책의 공통점을 쓰라 그러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공통점, 근거, 그 다음에 볼게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긍정성과 부정성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소수자 우대 정책의 공통점은 뭐냐? 장점은 기회균등, 단점은 역차별. 도심재개발의 장점은 효율성, 단점은 이주간 갈등입니다. 자, 이 공통점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런 왜 긍정과 부정이 다 나오냐? 그 원인을 잘 근거에 서술하라 그러면 자가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모든 것들은 이런 장점과 단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성, 풀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별거 없어요. 예시답안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봤을 때 제가 지금 본 게 이제 인문 1, 2, 3입니다. 상경은 어차피 경영경제센터들에도 1, 2번은 문제가 동일해요. 3번에서만 수리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 뒤에 보면 제가 답을 적어놨어요. 이게 답 여기까지. 좀 기네요. 중대문제치고 조금 긴 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바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대는 문제 패턴이 되게 정형화된 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1번은 가나다라를 보여주고 주제 A와 B를 중심으로 해서 차이점을 완결된 글로 적어봐라. 이게 고정입니다. 고정. 10년 넘게 똑같은 문제를 내고 있어요.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패턴이 약간 다양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설명하라는 문제, 적용하라는 문제, 평가하라는 문제, 비판하라는 문제, 비교하라는 문제 5개 정도가 섞여 있는 건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순서가 그냥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2번 문제는 일단 질문은 무조건 2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당연히 전반부 답안과 후반부 답안은 끊어지지 않고 한 달락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배점이 밤토막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배점 시간이 1번은 48분, 2번 48분, 3번 24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배점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점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보통 2번 문제가 2개를 물어보는 거에 반해서 3번 문제는 한 문제만 물어봅니다. 근데 3번이 2문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2문제 물어보는 이유는 2문제 물어본 만큼 문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대에서 승부를 내는 건 2번이에요. 2번. 왜냐면은 1번이 워낙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그냥 상당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리도 애들이 붙는 애들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점수가 높거든요. 사실은 수리도 풀만했어요. 승부는 2번이었어요. 2번에서 문제가 상하 2개 나눠지는 건데 2개 다 잘 풀어야 되는 거고 풀다 보면은 2번이나 3번에서 통합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을 되게 잘해줘야지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중대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세한 자료 제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작년 자료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대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들 자료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상 보신 것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 가능한 것들 답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를 중대뿐만 아니고 모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고 하는 것들은 영상에 제가 처음에 올려드린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강의하는 학원들 대치동과 오르비 라이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음에 아마 가장 가까운 게 한양대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한양대쯤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론술의 이모유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